아침 공기가 유난히 싸늘했어요. 창문을 닫는데 입에서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그날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 말이 습관처럼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마음 한쪽에 박힌 가시 같았지요. 싱크대 위 약봉지를 바라보다 가슴이 찌릿하더군요. 남편 박진우가 먹어야 할 약인데 요즘은 제가 더 필요할 때가 많았어요. 겉으로 보면 진우는 모범 의사예요. 말도 곱고 환자들 챙기고 동네에서 평판도 좋지요. 박 원장님은 손이 좋아요. 사람 냄새 나는 의사야. 이런 말들이 들릴 때 저는 웃는 척했지만 속에서는 묘한 서늘함이 피어올랐어요. 저 사람의 진짜 얼굴을 저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늘 바쁘다 했어요. 하지만 핸드폰만 쥐고 심호흡만 하던 밤도 많았죠. 제가 물으면 괜찮아. 그냥 일이 많아. 라고 말했어요. 그 억지 미소가 저는 늘 불안했어요. 오래전부터 작은 거짓말들이 하나둘 쌓여갔거든요. 늦게 들어온 밤, 옷에서 풍긴 낯선 향기, 사라진 내 통장에서의 큰 금액, 방 구석에 숨겨둔 모르는 서류들. 하지만 저는 무너질까봐 덮고 살았어요. 이 사람의 삶도, 내 삶도 다 같이 무너질까봐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터졌어요. 오후였어요. 진우가 진료실 컴퓨터를 켜다 갑자기 숨을 들이켰어요. 뭐야 이게 뭐야. 모니터 화면엔 단 한 줄만 떠 있었어요. 이 의사 뭔가 숨기고 있어요. 한 줄이었지만 남편의 얼굴이 쥐어짜듯 일그러졌어요. 누가 이런 걸 쓴 거야? 서랍을 쾅 닫고 책상을 치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 안에는 분노가 아니라 광기가 섞여 있었지요. 간호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환자들도 눈치만 보다가 나갔어요. 저만 그 자리에 붙박인 사람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 결국 시작됐구나. 그 생각만 들었어요. 왜냐면 그 악플은 남편이 가장 숨기던 걸 정확히 건드린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남편도 아닌 저였어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병원 요즘 이상하대. 악플 난리라더라. 아내가 뭔가 알고 있나 보네. 저는 그 말들이 다 들렸어요. 귀를 막아도 마음으로는 다 들어왔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걸음이 자꾸 빨라졌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저도 알고 있었죠. 악플이 왜 남편을 흔드는지, 그 한 줄에 왜 저리 격하게 반응하는지, 남편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처음 본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밤이 되자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진우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저는 거실에 앉아 가만히 숨만 골랐어요. 그러다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그 누구도 열지 않는 서랍. 남편도 모르는 서랍. 서랍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빛이 바랬지만 그날의 냄새까지 떠오를 만큼 선명했어요. 사진을 손끝으로 쓸다 나는 작은 숨을 뱉었어요. 그날 저는 아무것도 못했죠. 말리지도 못했고 막지도 못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제 마음을 죄고 있었지요. 저는 사진을 다시 넣고 서랍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아니면 그날의 나에게?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묻고 살았고 진우는 숨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한 줄의 악플이 그 묻힌 시간을 밖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사람들은 악플러를 미워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악플러가 누군지, 왜 그 말을 썼는지, 무엇을 건드리려고 했는지. 그건 아무도 아닌 바로 저였어요. 내가 보낸 신호, 내가 꺼낸 시작, 내가 감당해야 할 진실. 저는 마지막으로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위스퍼했어요. 정오가 이제 시작이야. 이제는 덮지 않을 거예요. 내가 꺼낸 일이니까 내가 끝을 봐야겠지요. 그리고 내일 더 큰 일이 올 거란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침 공기가 차네요. 창문을 여는데 손끝이 떨렸어요. 남편은 벌써 나갔는지 현관이 조용했지요. 식탁 위에는 남편이 먹다 만 커피 한 잔. 말없이 집을 나간 건 처음이었어요. 어제 새벽 남편이 모니터 앞에서 중얼거리던 말.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해? 그 한마디가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마음속이 자꾸 꺼끌리네요. 정리를 하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오는 줄 알고 받았지요. 그런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말없이 끊겼어요. 이상했어요. 그냥 스팸인가 했는데 가슴이 괜히 덜컥 내려앉았네요. 집 앞 골목을 쓰려고 빗자루를 들었어요. 이웃들이 모여 수군대고 있었어요. 어제 인터넷에 그 글 봤어. 그 의사 말이야. 참 별일 다 있네. 내가 지나가자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괜히 불편해서 모른 척 지나가려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아이고 사모님. 어제 그 글 봤지요. 사람 일이란 게 한순간이에요. 남편분 좋은 분 같던데 충고 같은 위로인지 위로 같은 충고인지 묘하게 마음을 긁었어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예, 별일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을 아끼는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이 오히려 불안했지요. 집 앞에서 남편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얼굴이 어두웠어요. 눈 밑에 그늘도 깊었고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남편은 대답 대신 담배를 꺼냈어요. 평소에 피우지도 않는 담배를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그 악플러 잡으면 가만 안 둬.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남편의 눈빛이 너무 낯설어서 순간 숨이 막혔어요. 여보, 그만해요. 사람 일이란 게 그냥 오해일 수도. 오해야. 나를 모욕한 게 오해야. 나 평생 이 일 하나로 버텼는데 그걸 건드려. 남편은 화를 억지로 누르는 듯 손등에 힘줄이 불끈 올라왔어요. 그 모습에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했어요. 저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괜히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남편은 씻지도 않고 소파에 털썩 누웠어요. 손에 쥔 전화기를 놓지 않았어요. 계속 새로 고침만 반복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어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어젯밤 다시 본 그 사진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오래된 단체 사진. 남편과 낯선 여자. 그 여자의 손이 남편 어깨 위에. 조금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때는 그냥 친구겠지 했는데 지금은 왠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니 그 여자의 표정이 이상하게 친밀했어요. 알고 지낸 지 꽤 된 얼굴처럼. 남편은 왜 이 사진을 숨겼을까요? 버리지도 않고 숨겨두지도 않고 딱 내가 찾을 수 있을 정도의 곳에 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그 사모님 표정 봤어. 뭔가 있나 봐. 뭐 있겠지. 공짜로 그런 말이 나오겠어. 남 좋은 일도 아닌데. 문틈 사이로 사람들이 나를 힐끔 쳐다봤어요. 나는 서랍을 닫고 사진을 품에 넣었어요. 왠지 이 사진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려주는 작은 단서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저녁이 되도록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는 식은 국. 내 마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여보, 밥 좀 먹어요. 남편은 내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계속 전화만 들여다봤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 살면서 처음 봤어요. 휴대폰을 들고 중얼거렸어요. 기필코 잡아낸다. 그 악플러. 내가 가만 안 둔다. 목소리가 너무 서늘해서 내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유 모를 뜨끔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말로 설명할 순 없지만 마치 저 말이 나한테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왜냐면 그 악플의 첫 문장, 그 글의 문체, 그 말투, 그 오타, 그건 다 나였으니까요. 나는 남편 뒤에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내가 쓴 글이 내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보낸 진짜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이제 남편의 분노가 되고 있었어요.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그 감정이 조용히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젠 더는 못 참겠어요. 정옥은 새벽부터 깨져 있었어요. 잠이 얕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요 며칠 계속 불안했거든요. 남편 얼굴만 보면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조용히 스며들었지요. 주방 불만 켜도 집이 어찌나 휑하게 느껴지는지. 정옥은 숨을 고르며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핸드폰을 켰지요. 남편 이름을 검색하니 악플이 다시 늘어 있었어요. 새벽에도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기묘하게 느껴졌지요. 정옥은 천천히 댓글을 넘겼어요. 가식적인 의사, 이미지 관리만 하는 사람, 과잉 진료하는 거 다 안다. 남편을 향한 말들이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그런데 정옥의 눈이 한 문장에 오래 머물렀지요. 그 집 아줌마도 다 알아. 정옥의 손끝이 멈췄어요. 누군가 자신을 적시고 있다는 사실이 심장이 철렁해지는 것처럼 희미한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그때 남편 방문이 열렸어요. 무슨 일 있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하게 건조했지요. 정옥은 일부러 웃음을 띠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남편은 잠깐 정옥을 보더니
말없이 방으로 돌아갔어요. 굳게 닫히는 문 소리를 들으며 정옥의 속은 더 불편해졌어요. 잠을 못 자도 저리 덤덤할까? 남편이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아침이 밝자 정옥은 장을 보러 나갔어요. 어제 골목에서 느낀 이웃들의 시선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거든요. 시장까지 걸어가는 길, 동네 아주머니 둘이 정옥을 보며 말을 낮췄어요.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저 집이 그렇게 산대. 정옥은 모르는 척 걸었지만 내내 귓가에 맴돌았어요. 채소 가게 앞에서 정옥은 결국 물었어요. 무슨 얘기들 하는 거예요? 가게 주인은 순간 멈칫했지요. 그리고 애써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아유,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표정에서 분명 보였어요. 집에 돌아온 정옥은 조용히 거실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이 병원을 차릴 때 자신에게 보여줬던 서류들, 면허증 복사본, 계약서, 그리고 병원 설립 안내문, 전부 있었지요. 그런데 정옥은 예전에 보이지 않던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서류가 너무 새 것 같았어요. 심지어 날짜도 남편이 말하던 시기와 미묘하게 달랐어요. 정옥은 숨을 삼켰어요. 내가 뭘 본 거지? 가슴이 조마조마하게 뛰었어요. 점심때가 되어 남편이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점심은 집에서 먹자. 툭 던지듯 말하던 남편. 예전엔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늘 다정했고 작은 일도 설명했지요. 정옥은 대답했어요. 그래요. 얼른 와요. 그런데 통화가 끊기고 난 뒤 이상한 생각이 스쳤어요. 왜 하필 오늘은 집에서 먹자고 했을까?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지요. 남편은 식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국을 떠먹었어요. 표정이 무겁고 시선이 어딘가 딱딱했어요. 정옥은 조심스레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옥을 똑바로 보았어요. 누가 나를 고발하려 들어. 그 말투는 차갑고 어딘가 위험했어요. 정옥의 손이 떨렸어요. 고발이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주변 누군가야. 내가 가진 걸 빼앗으려는 사람. 정옥의 목구멍이 말랐어요. 내가 쓴 악플이 정말 남편을 뒤흔들기 시작한 걸까? 남편은 이어 말했어요. 찾아내면 끝까지 갈 거야. 가만두지 않아.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정옥은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남편이 이토록 어두운 얼굴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자 정옥은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내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해가 지고 집이 고요해질 무렵 정옥은 결심했어요. 남편이 찾기 전에 진실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정옥은 한동안 떨리는 손으로 서랍 속 서류를 다시 살폈어요. 그리고 깨달았지요.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어.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나뿐이야. 그 순간 방 안에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곧 잡히겠지.
정옥은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가리키는 누군가.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정옥은 남편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낮고 거친 남편의 숨소리가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지요. 남편은 원래 목소리가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환자들 이름도 조곤조곤 불러주던 사람. 하지만 요즘은 말투가 자꾸 바뀌었어요. 정옥은 조심히 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입술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잡히면 끝내야지. 귓가에 들린 말은 정옥의 무릎을 순간 휘청이게 했어요. 정옥은 숨을 삼켰어요. 당신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눈초리가 이상하리만큼 날카로웠어요. 아, 그냥 업무 얘기야. 신경 쓰지 마. 웃음이 붙은 얼굴인데 눈빛만은 하나도 웃지 않았어요. 정옥은 방을 나와 천천히 거실로 걸었어요. 걸음마다 심장이 쿵쿵 울렸지요. 남편의 표정이 어쩐지 자신을 의심하는 듯 했어요. 점심 이후 남편은 갑자기 나갔어요. 병원에 급히 볼 일이 있어 말만 남기고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어요. 정옥은 창문가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그 뒷모습이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사라진 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정옥은 다시 서랍을 열었어요. 그동안 보려고 하지 않았던 오래된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에는 남편이 예전에 일했다던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옥은 조심히 종이를 꺼내 살폈지요.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말했던 퇴사 날짜와 실제 서류의 날짜가 반년이나 차이가 나 있었어요. 정옥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게 뭐야? 머릿속에서 이상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병원 안을 보여주지 않았던 이유. 전공의 시절. 정옥이 도시락 들고 갔을 때 끝까지 밖에서만 기다리게 했던 이유. 심지어 남편의 옛 직장 동료들이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까지 하나도 자연스러운 게 없었어요. 정옥은 손전등을 켜고 서류 뭉치를 다시 뒤졌어요. 그러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 튀어나왔어요. 보험사 명의의 안내문. 그리고 남편 이름으로 된 보상금 기록. 하지만 진료 내역은 전부 엉망이었어요. 날짜가 서로 맞지 않고 서명도 이상했어요. 정옥은 손이 떨렸어요. 혹시 남편이 진짜 의사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리를 파고들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정옥은 급히 서류를 숨겼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여보? 남편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어요. 너무 빨리 돌아왔어요. 정옥은 숨을 고르고 평소처럼 말했어요. 왔어요? 생각보다 빨랐네. 남편은 잠시 정옥을 바라보다 천천히 들어왔어요. 눈빛이 이상하게 지켜보는 듯 했지요. 혼자 뭐 했어? 정옥은 손을 꽉 모았어요. 그냥 쉬었어요. 남편은 대답을 듣고도 계속 정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보다 훨씬 오래, 유난히 깊게. 정옥은 그 시선이 마치 자신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방에 들어가고 나서
정옥은 다시 거실에 서 있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지요. 그때 남편 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옥은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도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거야. 그리고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불이 꺼진 거실. 정옥은 혼자 속삭였어요. 이젠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리고 정옥은 결심했어요. 남편이 숨긴 진실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게 자신을 살릴 길이라는 걸 본능이 먼저 말해주었어요. 정옥은 남편이 잠든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숨소리가 예전과 너무 달랐어요. 남편이 숨을 내쉴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한 그 사람이 맞나? 속으로 계속 묻고 있었어요. 아침 공기는 차가웠어요. 정옥은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며 밤새 정리하려 했던 마음을 잡아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끝이 계속 떨렸어요.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오늘 좀 늦어. 병원 일 많아. 하지만 표정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어요. 그 눈빛은 뭔가를 감춘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정옥은 남편을 배웅하며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았어요. 남편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정옥은 곧장 서랍을 뒤졌어요. 어제 숨겨둔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펼쳤어요. 남편 퇴사일과 서류 날짜의 차이, 정보가 빠진 진료 기록, 어색한 서명, 보험사가 보낸 낯선 안내문.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어요. 정옥은 노트에 날짜와 내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이상한 점들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남편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정옥은 숨을 골랐어요. 이젠 확실히 해야 해. 속삭이듯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때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발신 번호는 모르지만 내용은 짧았어요. 남편분 조심하세요. 제가 본 것을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옥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누군가 남편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고 싶어 했어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누구세요? 무슨 걸 보셨다는 거죠? 답장이 금방 왔어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병원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 아무도 믿지 마세요. 정옥은 손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렀어요. 그래, 돌아가지 못하겠네. 오후가 되자 정옥은 다시 병원 근처로 갔어요.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멀리서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그중 한 간호사가 누군가에게 급히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어요. 표정이 너무 겁에 질려 있었어요. 정옥은 귀를 기울였어요. 선생님, 오늘도 오시겠다는데. 저 무서워요. 그날 일도 있고 저한테 그만 연락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정옥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선생님이 남편이라는 걸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저 간호사가 분명 문자한 사람이었어요. 정옥은 천천히 뒤돌아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어요. 발걸음이 자꾸 흔들렸어요. 머리가 복잡하게 요동쳤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정옥은 오래된 통장을 꺼냈어요. 결혼 초 부모님이 첫집 마련하라고 주신 돈, 남편이 병원 처음 차릴 때 잠깐만 빌린다 했던 그 돈,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의 이상한 말과 행동들이 시작된 게 정옥은 통장을 쓸어내렸어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속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남편이 들어왔어요. 표정은 밝았어요.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딱딱했어요.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정옥은 흔들리는 마음을 숨기고 조용히 웃어 보였어요. 그냥 바빴어요. 집안일 좀 하느라. 남편은 잠시 정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마치 정옥이 뭘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그날 밤 정옥은 침대에서 자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작은 조명을 켜고 남편이 숨긴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마음을 다지고 있었어요. 이젠 당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 됐어. 정옥은 눈을 감지 않고 긴 밤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아침이 오기 전에 조용히 결심했어요. 남편이 감춘 모든 진실을 내가 직접 밝혀내겠다고. 정옥은 새벽 어둠 속에서 눈을 떴어요. 잠을 잔 것도 아니었지요. 온밤 뒤척이며 단 한 문장을 계속 떠올렸어요. 남편분 조심하세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왜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뭔가를 본 사람일까? 아니면 나를 흔들기 위한 걸까? 생각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확인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이제 더는 모른 척 할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정옥은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흔들리지 않는 얼굴처럼 보이려고 고개를 들고 집을 나섰지요. 버스 창밖을 보며 작게 되뇌었어요. 오늘 끝을 보자. 병원 근처에 도착하자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대강 짐작이 갔어요.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피하던 그 간호사.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정옥은 병원 뒤편 휴게실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조용한 곳. 그리고 그곳에서 그 간호사를 발견했지요. 혹시 문자 보내신 분 맞죠? 간호사는 놀라 고개를 들더니 바로 눈을 피했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렸지요. 저 더 말하면 안 돼요. 선생님, 아니 남편분이. 정옥은 간절한 목소리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부탁이에요. 저도 이제는 알아야 해요. 우리 집이 어디로 가는지. 잠시 침묵 끝에 간호사는 눈을 감고 말했어요. 남편분, 의사 아니에요. 그 한 문장은 칼처럼 정옥의 숨을 멎게 했어요. 하지만 정옥은 떨리는 가슴을 눌러 담고 말했어요. 근거 있어요? 간호사는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정옥 손에 쥐어줬어요. 여기에 다 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일들. USB를 쥔 정옥의 손은 힘이 너무 들어가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왜 나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간호사는 고개를 떨궜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협박도 받고 양심이 자꾸 걸렸어요. 그 사람 무서워요. 정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표정 하나로 간호사는 모든 걸 이해한 듯 했지요. 정옥은 곧장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USB를 꽂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어요. 보험 서류, 허위 진료 기록, 액수가 맞지 않는 청구 내역, 환자 개인정보, 병원 설립 브로커와의 대화 기록까지. 모든 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철저히 계산해 만든 자료였어요. 당신 대체 누구였던 거야? USB 마지막 폴더에 남편의 의사 면허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국가 조회 번호와 전혀 맞지 않았어요. 발급 날짜도 순서도 모두 조작돼 있었지요. 남편의 진짜 얼굴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정옥은 눈을 감았다 뜨며 호흡을 정리했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닦지 않았어요. 지금은 울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던 길, 생각은 계속 흘렀어요. 어떻게 이걸 꺼내야 하지? 당신 앞에서 어떤 표정을 해야 할까? 집에 도착하자 남편의 신발이 보였어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온 거였지요. 문을 열기 전 정옥은 깊게 숨을 골랐어요. 문을 열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차가운 얼굴. 어디 갔다 왔어?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어요. 정옥은 짧게 대답했어요. 시장 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말했어요. 요즘 밖에 돌아다니는 게 많더라. 사람들도 많고 잡소리도 많고. 명확한 경고였어요. 하지만 정옥은 되받아쳤어요. 그래요. 세상엔 거짓말도 많고 숨기는 사람도 많죠. 남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어요. 정옥은 그걸 봤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남편은 이미 그녀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직감하고 있다는 걸. 남편은 서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왜 그래? 뭐라도 본 사람처럼. 정옥은 느리게 미소 지었어요. 나도 알아가고 있거든. 남편의 얼굴이 일순 굳어졌어요. 그 표정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너 어디까지 알았어? 정옥은 그 시선을 그대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누구였는지 이제 정말 확인해야겠어요. 그날 밤 정옥은 USB를 꼭 안고 누웠어요.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내일 모든 것이 변할 걸 직감으로 알고 있었지요. 정옥은 밤새 눈을 감지 못했어요. USB를 손에 쥔 채 거실에 앉아 숨만 길게 내쉬었지요. 새벽 공기가 차가워질 무렵 정옥은 천천히 중얼거렸어요. 오늘 끝내자.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완전히 조용해지자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에 USB를 넣고 외투를 챙겨 입으며 입술을 다물었어요. 이제 무서워하지 말자. 버스 창에 비친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병원 근처에 도착하자 정옥은 곧장 삼정 사무소 문을 두드렸어요. 탐정 둘이 놀라며 일어섰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 정옥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이 사람 조사해 주세요. 탐정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남편분이신가요?
정옥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 톤으로 말했어요. 악플 제가 썼어요. 둘은 말문을 잃었지요. 정옥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 의사가 아니에요. 환자 속이고, 보험 속이고, 사람을 장난처럼 다뤘어요. 탐정은 놀랐지만 정옥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근데 겁났어요. 제가 말하면 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정옥은 USB를 밀어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거짓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렸어요. 익명 악플. 탐정은 조심스레 USB를 열었어요. 파일들이 한꺼번에 펼쳐졌지요. 허위 진단서, 보험 청구 기록, 조작된 차트, 브로커와의 대화. 탐정의 표정이 점점 굳었어요. 이건 명백합니다. 정옥은 바로 일어섰어요. 저는 집으로 가야 해요. 탐정이 막았어요. 지금요? 위험하실 수 있어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피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마주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옥은 손을 꼭 쥐었어요.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지만 놓지 않았어요. 현관 앞에 서자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지요. 어디 갔다 왔어? 정옥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필요한데 다녀왔어요. 남편은 천천히 다가왔어요. 요즘 이상해. 너 혹시? 정옥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의사 아니지? 남편의 표정이 순간 무너졌어요. 처음으로 속이 드러나는 얼굴이었어요. 정옥은 한 발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이제 끝내자. 당신이 만든 거짓말. 오늘 내가 끝낼게.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낮고 무거운 소리.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왔네.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더 크게.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뭘 한 거야? 정옥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시작했어. 이제 내가 끝낼 거야. 남편은 뒤로 물러났어요. 숨이 거칠어졌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발걸음이 거실로 들어왔지요. 정옥은 남편에게 조용히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나는 당신의 거짓을 지키며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지킬 거야.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고 정옥은 등을 돌렸어요. 이제 끝낼게. 우리 둘 다. 집안의 긴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졌어요. 정옥은 처음으로 자신의 호흡을 들었어요. 이제 살자. 거짓 없이.